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축복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칭찬뿐만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하네. 우리 대부분은, 특히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듯한 깊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신감은 단순히 나는 자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담긴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서운 상황 없이는 두려움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감은 자기 주장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너무 예민하다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은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할 때 글쎄요, 제 생각엔 당신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라고 응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쳐 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자기주장적 태도는 그 자체로 당신에게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당신이 다음번에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또 다른 무기를 스스로 쥐어주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거봐, 내가 말했지?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라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물기를 기다리며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은 불쾌한 말을 던져놓고 당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올가미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그 격한 반응이 그들에게는 통제력에서 오는 도파민을 선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침묵과 아주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나이지 당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되받아치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바로 잠시 멈춤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긴 멈춤입니다. 약 5초에서 8초 사이의 침묵. 이 시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마치 그 말이 허공에 던져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주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 말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나요? 우리 둘 다 지금 이 바닥에 떨어진 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 순간 상대는 무력감을 느끼고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거울이자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뱉은 불쾌한 말을 침묵 속에서 되새기며 스스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혹은 말을 바꾸기도 하죠. 만약 침묵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저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보십시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힘은 더 아프게 되갚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가 주먹을 날렸을 때 미동도 없이 아프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야 라고 묻는 것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혹시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느리고 차분한 말투는 당신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이때 숨을 고르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몸에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두려워, 그러니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하면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도 두려워할 것 없어. 여긴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뒤엎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초에서 7초간의 긴 멈춤을 가지세요.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되새길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바보라고요. 처럼 말이죠. 셋째, 의도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세요. 저를 당황하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상대방은 다음번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멈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촉하기도 합니다. 법정 증인 신문에서 변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죠. 압박감을 느끼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항상 할 말이 많습니다. 불안은 시끄럽고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세요. 즉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할 때 당신은 더 큰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사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아직 아이가 없어요? 와 같은 질문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인가요? 혹은 그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그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은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단호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례할수록 당신은 더 단호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실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그건 무례한 질문이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 예를 들어 살이 좀 찐 것 같네 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대응은 그것을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이길 바랐어요. 전 지금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할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기억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선택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나의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힘든 일을 파트너에게 털어놓았지만 그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 라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대화의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조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합니다. 여보,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무겁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둘째, 대화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셋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합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틀을 설정하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며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격한 감정이 몰아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취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정적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숨을 먼저 내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고 싶은 첫마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세요.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낀다는 표현은 감정을 입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안다 또는 느껴진다는 표현은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발한 사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는 사실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즉 심리적 방아쇠에 의해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유능함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혹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흔드는 말을 할 때,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혹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세요. 논쟁이 시작될 때는 점화 단계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이성적인 사고는 멈춥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혹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나면 냉각 단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슬퍼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합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멈춤과 숨 고르기입니다. 점화 단계가 최고조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길수록 당신은 관계에서 지게 됩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상대의 경멸뿐입니다. 어려운 대화는 관계를 망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더 깊은 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음 대화를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말에는 벽을 세울 수도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다리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축복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칭찬뿐만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하네. 우리 대부분은, 특히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듯한 깊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신감은 단순히 나는 자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담긴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서운 상황 없이는 두려움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감은 자기 주장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너무 예민하다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은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할 때 글쎄요, 제 생각엔 당신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라고 응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쳐 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자기주장적 태도는 그 자체로 당신에게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당신이 다음번에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또 다른 무기를 스스로 쥐어주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거봐, 내가 말했지?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라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물기를 기다리며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은 불쾌한 말을 던져놓고 당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올가미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그 격한 반응이 그들에게는 통제력에서 오는 도파민을 선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침묵과 아주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나이지 당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되받아치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개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바로 잠시 멈춤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긴 멈춤입니다. 약 5초에서 8초 사이의 침묵. 이 시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마치 그 말이 허공에 던져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주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 말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나요? 우리 둘 다 지금 이 바닥에 떨어진 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 순간 상대는 무력감을 느끼고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거울이자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뱉은 불쾌한 말을 침묵 속에서 되새기며 스스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혹은 말을 바꾸기도 하죠. 만약 침묵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저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보십시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힘은 더 아프게 되갚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가 주먹을 날렸을 때 미동도 없이 아프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야 라고 묻는 것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혹시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느리고 차분한 말투는 당신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이때 숨을 고르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몸에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두려워, 그러니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하면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도 두려워할 것 없어. 여긴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뒤엎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초에서 7초간의 긴 멈춤을 가지세요.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되새길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바보라고요. 처럼 말이죠. 셋째, 의도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세요. 저를 당황하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상대방은 다음번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멈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촉하기도 합니다. 법정 증인 신문에서 변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죠. 압박감을 느끼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항상 할 말이 많습니다. 불안은 시끄럽고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세요. 즉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할 때 당신은 더 큰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사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아직 아이가 없어요? 와 같은 질문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인가요? 혹은 그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그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은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단호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례할수록 당신은 더 단호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실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그건 무례한 질문이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 예를 들어 살이 좀 찐 것 같네 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대응은 그것을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이길 바랐어요. 전 지금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할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기억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선택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나의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힘든 일을 파트너에게 털어놓았지만 그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 라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대화의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조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합니다. 여보,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무겁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둘째, 대화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셋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합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틀을 설정하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며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격한 감정이 몰아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취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정적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숨을 먼저 내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고 싶은 첫마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세요.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낀다는 표현은 감정을 입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안다 또는 느껴진다는 표현은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발한 사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는 사실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즉 심리적 방아쇠에 의해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유능함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혹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흔드는 말을 할 때,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혹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세요. 논쟁이 시작될 때는 점화 단계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이성적인 사고는 멈춥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혹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나면 냉각 단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슬퍼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합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멈춤과 숨 고르기입니다. 점화 단계가 최고조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길수록 당신은 관계에서 지게 됩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상대의 경멸뿐입니다. 어려운 대화는 관계를 망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더 깊은 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음 대화를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말에는 벽을 세울 수도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다리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축복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칭찬뿐만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하네. 우리 대부분은, 특히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듯한 깊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신감은 단순히 나는 자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담긴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서운 상황 없이는 두려움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감은 자기 주장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너무 예민하다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은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할 때 글쎄요, 제 생각엔 당신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라고 응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쳐 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자기주장적 태도는 그 자체로 당신에게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당신이 다음번에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또 다른 무기를 스스로 쥐어주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거봐, 내가 말했지?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라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물기를 기다리며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은 불쾌한 말을 던져놓고 당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올가미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그 격한 반응이 그들에게는 통제력에서 오는 도파민을 선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침묵과 아주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나이지 당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되받아치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개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바로 잠시 멈춤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긴 멈춤입니다. 약 5초에서 8초 사이의 침묵. 이 시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마치 그 말이 허공에 던져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주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 말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나요? 우리 둘 다 지금 이 바닥에 떨어진 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 순간 상대는 무력감을 느끼고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거울이자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뱉은 불쾌한 말을 침묵 속에서 되새기며 스스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혹은 말을 바꾸기도 하죠. 만약 침묵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혹은 저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보십시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힘은 더 아프게 되갚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가 주먹을 날렸을 때 미동도 없이 아프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야 라고 묻는 것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혹시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였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느리고 차분한 말투는 당신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이때 숨을 고르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몸에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두려워, 그러니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하면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도 두려워할 것 없어. 여긴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뒤엎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초에서 7초간의 긴 멈춤을 가지세요.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되새길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바보라고요. 처럼 말이죠. 셋째, 의도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세요. 저를 당황하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상대방은 다음번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멈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촉하기도 합니다. 법정 증인 신문에서 변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죠. 압박감을 느끼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항상 할 말이 많습니다. 불안은 시끄럽고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답장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세요. 즉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할 때 당신은 더 큰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사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아직 아이가 없어요? 와 같은 질문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인가요? 혹은 그게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그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은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단호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례할수록 당신은 더 단호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실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혹은 더 직접적으로 그건 무례한 질문이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 예를 들어 살이 좀 찐 것 같네 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대응은 그것을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이길 바랐어요. 전 지금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할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기억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선택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나의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힘든 일을 파트너에게 털어놓았지만 그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 라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대화의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조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합니다. 여보,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무겁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둘째, 대화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셋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합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틀을 설정하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며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격한 감정이 몰아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취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정적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숨을 먼저 내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고 싶은 첫마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세요.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낀다는 표현은 감정을 입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안다 또는 느껴진다는 표현은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발한 사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는 사실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즉 심리적 방아쇠에 의해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유능함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혹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흔드는 말을 할 때,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혹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세요. 논쟁이 시작될 때는 점화 단계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이성적인 사고는 멈춥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혹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나면 냉각 단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슬퍼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합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멈춤과 숨 고르기입니다. 점화 단계가 최고조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길수록 당신은 관계에서 지게 됩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상대의 경멸뿐입니다. 어려운 대화는 관계를 망치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더 깊은 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음 대화를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말에는 벽을 세울 수도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다리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축복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칭찬뿐만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하네. 우리 대부분은, 특히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듯한 깊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신감은 단순히 나는 자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담긴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서운 상황 없이는 두려움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감은 자기 주장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너무 예민하다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은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할 때 글쎄요, 제 생각엔 당신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라고 응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쳐 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자기주장적 태도는 그 자체로 당신에게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당신이 다음번에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또 다른 무기를 스스로 쥐어주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거봐, 내가 말했지?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라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물기를 기다리며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은 불쾌한 말을 던져놓고 당신이 그 미끼를 덥석 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올가미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그 격한 반응이 그들에게는 통제력에서 오는 도파민을 선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침묵과 아주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나이지 당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되받아치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개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 무기가 있을까요? 바로 잠시 멈춤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여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긴 멈춤입니다. 약 5초에서 8초 사이의 침묵. 이 시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마치 그 말이 허공에 던져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주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 말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나요? 우리 둘 다 지금 이 바닥에 떨어진 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